그 노인네를 언제까지 부양할 생각이었어? 사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저 빨리 자연사하시길 바랐지. 하지만 그 노인네는 생각보다 강했어. 돈?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고? 이런 사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원재의 셔츠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회색 빗줄기가 도시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원재 씨, 당장 병원 가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네. 팀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원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었다. 병가 신청서에 서명하는 펜촉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회사 빌딩을 빠져나온 원재는 빗속에 잠시 서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셔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프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서 쉴게.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이미지.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텅 빈 눈동자. 3달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아버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른쪽 신체 전체가 마비된 채 누워 계셨다. 원재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지하철역을 향했다. 집이 아닌 아버지의 아파트로 가는 전철 입구 앞에서 그는 멈췄다. 몸은 지옥 같았지만 머릿속에 울리는 경고음이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 가야 한다. 전철 안에서 원재는 핸드폰을 끄고 창밖만 응시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후려치는 소리가 그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겹쳤다. 아내 서진이 최근 아버지를 지나치게 열심히 돌보는 모습이 떠올랐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운 미소,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방문하는 빈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침대 옆 서랍에서 본 이상한 약병들. 아버지 아파트 현관 앞에 선 원재의 손가락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몇 초간 떨렸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이상하리만치 강렬한 예감. 오늘 이 문을 열면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 삐빗. 도어락이 열리는 순간 병원 소독약 냄새와 묵직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다. 거실에는 간병인 정미경 씨가 앉아 있었다. 원재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원재 씨, 미경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마치 도청장치라도 확인하는 것처럼. 무슨 일 있으세요? 원재가 물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더니 원재의 손목을 잡아 부엌 쪽으로 끌었다. 물이 흐르는 수도가로 데려간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가 대화를 덮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전에 미경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곳에 CCTV가 있나요? 원재는 당황했다. 없어요. 왜 그러시는? 당신 아내를 얼마나 믿으세요? 그 질문이 원재의 머릿속에 화해졌다. 이게 부친이 바싹 말랐어요. 무슨 말씀을? 미경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디오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알고 있던 아버지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다. 이건 어젯밤이에요. 사모님이 가신 후에 촬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신불수시고 의식도 거의. 미경은 원재의 말을 자르며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다. 서진이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영상. 아버지가 약을 먹은 직후 몸이 뻣뻣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모습. 이 약은 병원 처방약이 아니에요. 미경이 낮게 말했다. 제 사촌이 약사인데 이 사진을 보내 분석해 봤더니 고용량 신경안정제와 마비 유발 약물 혼합물이라더군요. 장기적으로 투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원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은 실제로 반신불수가 아니에요. 약물로 인한 인위적 마비 상태예요. 사모님이 없을 때는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고 왼손도 움직이세요. 원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주방 싱크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였다. 왜?
왜 아내가 이런 짓을? 미경은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버지가 왼손으로 종이에 떨리는 글씨를 적는 모습이었다. 보험 3억. 서진. 새 남자. 원재의 눈앞이 새하얘졌다. 귓가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믿었던 아내의 미소,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조각나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서진 씨는 3개월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병원 의사예요. 두 사람이 공모해서 어르신을 서서히 독살하려는 거예요. 원재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머릿속에 살인적인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회오리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다. 공포.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 앞에 그는 덜덜 떨렸다. 아버지를 당장 만나봐야겠어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조심하셔야 해요. 사모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미 의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는 제 가방을 몰래 뒤졌더라고요. 원재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만약 서진이 미경의 영상을 발견했다면 아버지는 물론 미경마저도 위험할 수 있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지금 당장. 원재는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 문 너머에는 그가 알던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방은 반쯤 어두웠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원재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의 얼굴은 생각보다 수척해 보였다.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이제 뼈만 남은 듯 했다. 아버지, 저예요. 원재예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원재 쪽으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미경 씨에게서 모든 걸 들었어요. 실제로 움직일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왼손 손가락을 움직였다. 오른쪽은요? 오른쪽도 움직일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반응이 없었다. 오른쪽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인 듯 했다. 아버지, 서진이. 아내가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떨리는 왼손을 천천히 들어 원재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는 두려움과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원재는 아버지 옆 침대 테이블에서 메모장과 펜을 가져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는 떨리는 왼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오른손잡이였던 아버지가 왼손으로 쓰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서진이가 약을 먹인다. 몸이 마비된다. 의사와 공모, 내 보험금. 원재는 메모장을 읽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어떤 보험이에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큰 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다시 왼손을 움직여 힘겹게 적었다. 새 보험. 3억. 내 도장으로. 원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서진이 아버지의 도장을 이용해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것이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서진이 수익자로서 3억을 받게 되는 보험.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뇌출혈 후. 회복 중이었다. 서진이가 약 가져왔다. 처음엔 몰랐다. 원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3개월 전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모두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복 중이었고 서진은 그 상황을 이용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 의사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주치의인가요? 아버지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떨리는 왼손으로 또다시 글씨를 적었다. 정준호 의사. 서진의 남자. 내 상태 조자. 원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2개월 전 서진이 아버지의 주치의를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당시 서진은 정준호 의사가 뇌출혈 환자 치료의 전문가라고 했다. 미경이 문가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준호 의사가 매주 한 번씩 방문 진료를 오세요. 그날은
항상 저보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해요.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면서요. 원재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이 모든 것을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보다 원재에 대한 걱정이 더 커 보였다. 아버지는 천천히 왼손을 움직여 메모장에 적었다. 내 잘못 아니다. 조심해라. 서진은 위험하다. 그 말에 원재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7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일까?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이 상황에서 구해드릴게요. 서진이 모르게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재와 미경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여보, 집에 일찍 왔네? 오빠는? 서진의 목소리였다. 원재는 급히 미경에게 눈짓했다. 미경은 재빨리 아버지가 쓴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모르는 척 침대 시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 원재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원재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다. 몸이 안 좋다더니 아버님께 오셨네? 서진이 자연스럽게 원재의 팔을 잡았다. 응,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원재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다. 서진은 미경에게 미소를 지었다. 미경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있을 테니까요. 미경은 잠시 원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아니야, 미경 씨는 더 있다가 가면 돼. 원재가 끼어들었다. 나도 오늘 좀 있다가 갈 거니까. 서진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래? 근데 오빠 몸이 안 좋다며?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지 않을까? 괜찮아. 여기서 아버지 좀 보다 갈게.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원재와 미경 사이를 오갔다.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원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아버님, 오늘은 어떠세요? 제가 영양제 새로 가져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원재는 그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것이 아버지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약일까? 지금 당장 빼앗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참아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게 무슨 영양제야? 원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거야.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대. 요즘 시중에 판매하는 건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원재는 약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강기능식품 용기였다. 라벨에는 뇌건강 솔루션이라고 적혀 있었다. 처방약은 아니야? 서진의 표정이 살짝 경직되었다. 아니, 그냥 일반 영양제야. 왜? 그냥 궁금해서. 원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한테 먹이기 전에 내가 한번 성분을 확인해봐도 될까?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약병을 건넸다. 물론이지. 근데 병원에서도 확인했고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했어. 원재는 약병을 받아들고 성분표를 읽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약병을 증거로 확보해야 했다. 신경영양제네. 근데 왜 갑자기 영양제에 관심이 생긴 거야? 서진이 물었다. 그냥 아버지가 좀 더 빨리 나아지셨으면 해서. 원재가 대답했다. 근데 최근에 아버지 상태가 어때? 나아지고 있어?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글쎄, 크게 변화는 없어. 가끔 왼손을 움직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의사 선생님은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이래. 원재는 아버지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래? 나는 아버지 의식이 좀 또렷해 보이는데.
그냥 오빠 착각이야. 의사 선생님도 의식 회복은 어렵다고 했잖아. 원재는 약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의사, 정준호 선생님 맞지? 요즘도 자주 오셔. 서진의 눈이 살짝 커졌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 상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서.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래. 다음에 오시면 오빠도 같이 이야기해봐. 미경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약 드릴 시간이 됐는데 제가 드려도 될까요? 서진은 즉시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미경 씨는 아버님 이불 좀 정리해 주세요. 미경은 잠시 원재를 바라보았다. 원재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서진은 약병에서 알약 2개를 꺼내 물과 함께 아버지의 입에 넣었다. 아버지는 잠시 저항하는 듯 했지만 곧 약을 삼켰다. 원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다. 방금 독약을 먹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보, 저녁 먹을래? 내가 뭐 사올까? 서진이 갑자기 물었다. 원재는 생각을 정리하느라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그래, 뭐든 좋아. 그럼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미경 씨, 제가 올 때까지 계셔 주세요. 서진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원재는 급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약.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흐릿함이 번지고 있었다. 약이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미경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지금 약 효과로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약물 검사를 받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서진이가 곧 돌아올 텐데. 시간이 없어요. 서진 씨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어르신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원재는 결단을 내렸다. 알겠어요. 지금 구급차를 부를게요. 아버지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 의심돼요. 네, 주소는 제시도보험의 더다들의 선택. 원재는 전화를 끊고 급히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얕아지고 있었다. 약물의 효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경 씨, 서진이 준 약병 좀 챙겨주세요. 증거로 필요할 거예요. 미경은 서둘러 약병을 가방에 넣었다. 제가 전에 몰래 모아둔 약도 있어요. 함께 가져갈게요. 원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곧 병원에 갈 거예요. 이제 다 끝날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구급차가 도착한 것 같아요. 미경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원재는 잠시 망설였다. 서진이 오기 전에 나가야 해요. 하지만 서진이 병원에 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 중에 경찰이 있어요. 지금 바로 연락할게요. 미경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원재는 아버지를 구급차로 옮길 준비를 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오자 원재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제 아버지가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은 것 같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이 약병이 증거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아버지를 들것에 실었다. 혈압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원재와 미경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원재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서진이 따라오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미경 씨, 경찰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네, 곧 병원으로 오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와 영상도 다 전달할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약물 중독 의심 환자입니다. 혈액 검사 빨리 해주세요. 원재는 응급실 벽에 기대어 선 채로 눈을 감았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다. 아내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원재 씨? 눈을 떠보니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미경이 그의 뒤에서 따라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김도현입니다. 미경 씨에게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원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는 응급처치 중이에요. 아내가 준 약물 때문에 의식이 흐려졌어요. 도현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증거물은 있나요? 미경이 가방을 열어 약병들을 꺼냈다. 이게 서진 씨가 오늘 가져온 약이고, 이건 제가 몰래 모아둔 약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미경은 핸드폰을 꺼냈다. 어르신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 영상과 서진 씨가 약을 먹이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에요. 도현은 증거물들을 살펴보았다. 이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약물은 분석을 의뢰할게요.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원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서진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도현이 말했다. 받으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세요. 저희가 녹음할게요. 원재는 심호흡을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버님은 미경 씨는? 원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모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처럼 들렸다. 무슨 일이야? 내가 나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의식이 흐려져서. 지금 검사 중이야. 어느 병원이야? 지금 바로 갈게. 원재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브란스 응급실이야. 알았어. 30분 안에 도착할게. 통화가 끝나자 도현이 말했다. 좋습니다. 서진 씨가 오면 저희가 바로 체포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증거요? 가능하다면 서진 씨가 자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녹음이 된다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원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7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곧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서진 때문에 몇 달 동안 고통받았다. 결심이 섰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현은 원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가 휴대용 녹음기를 줄 테니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리고 서진 씨와 이야기할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약물과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원재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말은 피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지? 라고 물으면 바로 부인할 테니까요. 대신 왜 이런 짓을 했어? 처럼 이미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미경이 끼어들었다. 의사도 공범이라고 하셨죠? 정준호 의사요. 그 사람도 조사해야 합니다. 도현은 메모를 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서진 씨가 체포되면 그 의사도 함께 조사받게 될 겁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이원재 씨 계십니까? 아버님 보호자분이신가요? 원재는 급히 다가갔다. 네,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고용량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신경 억제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았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었어요. 원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아버지가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건?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CT 스캔 결과를 보니 뇌출혈의 흔적은 있지만 그 정도가 반신불수를 일으킬 만큼 심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약물로 인한 억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이런 약을 처방한 건가요? 도현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경찰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약물 분석 결과도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 범죄입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요? 원재가 물었다. 네,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약물 효과가 사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의식은 점차 돌아올 겁니다. 원재는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호흡이 안정적이었다. 원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약물 효과로 여전히 흐릿해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또렷했다. 아버지는 미세하게 왼손을 움직여 원재의 손을 꼭 쥐었다.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다. 서진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원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할 준비됐습니다. 도연은 작은 녹음기를 원재의 주머니에 넣었다. 저희는 바로 밖에 있을게요. 신호만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원재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내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서진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이 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원재는 그 표정이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버님 어떠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원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안정됐어.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 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무슨 결과? 아버지 몸에서 고용량의 벤조디아제핀과 신경 억제제가 검출됐어.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러게. 어떻게 그런 약들이 아버지 몸에 들어갔을까? 서진은 억지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모르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의사 말로는 누군가 지속적으로 투여한 것 같대. 특히 최근에 고용량을 투여받은 흔적이 있다고. 원재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된 건 뇌출혈 때문이 아니래. 약물 때문이었어. 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서진아, 이제 그만하자. 다 알아버렸어. 서진은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미경 씨가 다 보여줬어. 네가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는 영상도, 아버지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도.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계산하는 듯한 빛이 어렸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간병인.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원재는 서진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모든 것이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말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렸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원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주변을 다시 살폈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걱정과 당황함은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계산된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 노인네를 언제까지 부양할 생각이었어? 우리 돈은 점점 줄어들고 원재 너는 진급도 못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 원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돈?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고? 다 너 때문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그냥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아버지를 모실 거야. 최선을 다할 거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끝났어.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 3억 보험금 때문에? 서진은 비웃듯 웃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저 빨리 자연사하시길 바랐지. 하지만 그 노인네는 생각보다 강했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회복이 빨랐거든. 원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약을 먹이기 시작한 거야? 언제부터? 중요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알아챌 줄은 몰랐어.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정준호도 같이 공모한 거야? 그 의사가 내 새로운 남자친구인 거고. 서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지? 아, 그 간병인이 말했구나. 역시 그 여자가 문제였어. 그리고 아버지의 보험금. 어떻게 아버지 모르게 가입시킨 거야? 서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쉬웠어. 내가 출장 갔을 때 인감도장 좀 빌렸었지.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는 나로. 보험 설계사한테는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고 했어. 다들 너무 쉽게 속다. 원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7년 동안 널 전혀 몰랐던 거야. 내가 날 몰랐다기보다는 서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내가 나를 변하게 만든 거야. 처음에는 진짜 널 사랑했어. 하지만 넌 항상 일과 아버지가 우선이었지. 나는 항상 마지막이었고. 그렇다고 살인을 계획한다고?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 아니, 현실적인 거지. 준호를 만난 후에야 깨달았어. 내가 원래 무엇을 원했는지. 이제 와서 도덕적으로 날 판단하지 마. 넌 날 이해할 수 없어. 원재는 심호흡을 했다. 경찰에 신고했어. 이미 다 끝났어, 서진아.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비웃는 미소로 바뀌었다. 증거 있어? 그 간병인의 말? 믿을 만한 증인이 되겠어? 약물? 내가 먹였다는 증거는 없잖아. 난 그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줬을 뿐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실 거야. 네가 없을 때는 의식이 또렷했거든. 서진은 다시 웃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노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 난 오히려 내가 아버지의 치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설마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원재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지며 차분히 말했다. 아니, 서진아. 난 이미 이겼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도연과 다른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김서진 씨, 당신은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경찰관들을 향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도연은 방금 녹음된 내용이 담긴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또한 약물 분석 결과와 간병인의 증언, 영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서진은 순간 원재를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이제 끝이야, 원재야. 우리 둘 다. 경찰관들이 서진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서진은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어 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원재를 향한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진이 끌려나간 후 원재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다. 도연이 다가와 원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미경이 커피 2잔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한 잔 드세요. 많이 지치셨을 텐데. 원재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다. 미경 씨, 정말 감사해요. 미경 씨가 아니었다면.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르신의 이상한 행동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서진 씨가 약을 들인 후에 어르신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했거든요. 처음에는 약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미경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밤 제가 잠깐 졸았다 깼는데 어르신이 왼손으로 제 팔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원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홀로 그 상황에서 의식은 있으면서. 어르신은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서진 씨가 없을 때마다 조금씩 의사소통을 시도하셨어요. 처음에는 눈 깜빡임,
그 다음에는 손가락 움직임. 결국 왼손으로 글씨까지 쓰게 되셨죠. 도연이 전화를 끊고 다시 들어왔다. 정준호 의사도 체포됐습니다. 그의 집에서 서진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약물 샘플이 발견됐어요.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죠. 원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이와 어떻게 만난 걸까요? 도연은 메모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초기 조사 결과로는 두 사람은 1년 전쯤 만난 것 같습니다. 정준호 의사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시도한 전력이 있더군요. 다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었습니다. 원재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다. 서로 잘 맞는 커플이었네요. 원재 씨, 이제 들어가서 아버님께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의식이 많이 돌아오셨을 거예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원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향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이전과는 달리 눈빛이 또렷했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아버지. 원재는 침대 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원재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다. 다 괜찮아. 서진이가 체포됐어요. 다시는 아버지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 아니야. 원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아버지를 돌볼게요. 회사 일도 조절해서 시간을 더 많이 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괜찮아. 너도 내 삶이 있어. 아버지,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약물 효과가 사라지면 많이 회복되실 거래요. 뇌출혈 후유증은 있겠지만 재활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기능을 회복하실 수 있대요. 아버지의 눈빛이 밝아졌다.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어렸다. 미경 씨도 계속 아버지를 돌봐주실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서진이의 계획을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가에 서 있는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경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어르신, 이제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원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아버지, 마음에 담아두신 말씀 있으세요?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 아내 미워하지 마라. 원재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 서진이가 아버지를. 미움은 너를 병들게 한다.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마라. 원재는 말을 잃었다. 자신을 죽이려 한 며느리를 용서하라니.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지혜였다. 미움과 분노로 자신의 삶을 망치지 말라는 충고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노력해 볼게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원재에게 무언가 더 말하고 싶다는 듯 눈짓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미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원재를 바라보았다. 미경 씨, 좋은 사람이다. 원재는 순간 어리둥절했다가 곧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미경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원재도 미경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마음만 있었지 그녀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그녀를 다시 바라보니 미경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표정이 새롭게 다가왔다. 일주일 후 원재는 아버지의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약물이 완전히 체내에서 빠져나가자
아버지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다. 물론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의 움직임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마비된 상태는 아니었다. 말소리도 점점 또렷해졌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다. 짐은 다 챙기셨어요? 원재가 병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챙겼다. 미경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어르신, 이제 집으로 가실 준비 다 되셨나요? 아버지의 눈빛이 밝아졌다. 집. 정말 가고 싶었어. 원재는 아버지를 도와 휠체어에 앉히면서 말했다. 처음에는 제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재활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당분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내 생활이 불편해질 거야. 원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저도 원래 아파트에서 나와야 해요. 서진이와의 기억이 너무 많아서요.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의 배신은 원재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같이 살자. 원재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래. 서로 의지하며 새 출발하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원재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스릴러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의료 사기와 보험 범죄는 안타깝게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의 응원이니까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면 좋을지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 정말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있으니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